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파인 과학을 총괄하는 원장 김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여름학기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 입시부터 조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등급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1.00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1.00의 배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등급제에서는 2023년에 1년 동안 1등급을 유지한 친구가 739명이고 2024년에는 712명인데 2025년에는 4,588명으로 약 6.4배가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3,000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이제 의대를 가려면 1.00을 기본값으로 둬야겠네요. 거꾸로 말하면 대학이 1.00이나 1.01이나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등급이 옛날에는 키포인트였다면 이번 이제 입시부터는 2028년 입시부터는 등급이 아주 키포인트가 아니라 기본 소양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느낌입니다. 자, 9등급제일 때는 1학기 때 1등급 1,500, 2학기 때 1등급 1,500, 이걸 1등급을 쭉 유지한 친구가 전체의 47%인 739명이었고요. 2024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5등급제가 되면서 1학기 1등급 1.00 7,300, 2학기 7,500에서 총 62.2%인 4,588명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맞는 명수도 당연히 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1등급을 유지하기도 더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유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8년 입시를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히 5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달 동안 선생님들 강사진 보강에 좀 많이 힘을 쓰면서 그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다행히 전문 과목을 모두 잘 소화할 수 있는 강사진으로 한층 강사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7월 중순부터 이제 다시 스카이 서성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요 대학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카이 서성 한까지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교과, 종합, 정시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수능은 과학이 25문항 40분인데 아시다시피 문이과가 없어지고 모두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피험 범위가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쉬워진 게 아니라 수능 시험 범위가 더 쉬워졌어요. 계속 수능 시험 범위가 쉬워지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과목이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화학도 이제 시험 범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2015년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괴물 같은 문제들이 탄생을 해서 아이들의 외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통합과학으로 그 내용이 한층 더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괴물 문제가 등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킬러 문제가 주요한 변별 포인트라는 거죠. 수능에서는. 자, 이거는 사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는 지균이 있는데 지균은 교과가 아니고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은 한 학교에서 3명 이내 선발을 하는 건데 이런 특목 자사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되도록 바뀌었고요. 자, 일반적인 종합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 3배수를 뽑는다라는 말은 정성평가 및 기타 등등을 좀 많이 보겠다는 거죠. 점수만으로 자를 거면 이 배수를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을 적용을 하는데 수능은 다 최저 미적용입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무려 교과 평가 즉 그 생기부 전체를 40%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서울대는 정시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다만 의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점은 면접 점수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반적인 종합 전형에서의 이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었는데 즉 논술을 보는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서울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세대에 두드러진 건 교과 전형인데 정량평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연세대마저 1단계에서 교과 500%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로 변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학교들이 정성평가를 강화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생기부를 잘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죠.
이제 점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시간을 쏟는 것, 그리고 생기부를 잘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 이 밸런스를 잘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인재 탐구인재가 있는데, 이 탐구인재는 보통 특목 자사를 위한 것이긴 한데, 우리 화성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수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으면 이 탐구인재도 유효할 겁니다. 차이점은 면접 점수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면접을 훨씬 더 좀 빡세게 본다. 이런 게 탐구인재가 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도 5% 서류평가를 보다가 10%로 그 비율을 늘렸고요. 정성평가 비율을. 다만 의예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따로 있다는 점. 자, 고대는 서류평가가 10이었는데 교과에서 이렇게 20%로 서류평가가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다 있죠. 당연히 연대도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이제 4합 5, 4합 9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의대는 보통 거의 평균 1등급 받아야 되고요. 보통 의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평균 2등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같은 경우에도 학업 우수랑 계열적 합이 있는데 계열적 합은 서류 100으로 그런 이 전형은 사실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에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될 거고 보통 친구들은 학업 우수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가 있는데 교과 우수는 생기부를 보는 전형입니다. 20%에 들어가고요. 생기부 자신이 없으면 일반 전형으로 수능 100으로 쓰시고 생기부 자신이 있다면 교과 우수로 쓰시는 게 좋겠네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정성평가를 30이나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제 정성평가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죠. 성균관대는 종합전형이 좀 다채로운데요. 보통은 융합인재, 탐구인재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이 성균인재, 과학인재, 특히 과학인재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 특히 과거형제고 친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은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서강대도 이제 서강대는 교과에서 출결을 10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 내가 등급 자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서강대에 지원을 하시는데 화성고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겠죠. 그리고 종합전형도 일반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일반 1은 학과를 콕 찍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일반 2는 조금 범위를 넓게 학부 단위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수능은 꼭 잘 봐야 돼요. 우리 화성고의 필사기 중에 하나가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능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생기부에 신경을 쓰는 게 조금 더 알맞은 전략일 것 같죠. 자,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과 출결 포함해가지고 20%를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 100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정시 비중 자체가 줄었어요. 33.2%로 정시를 좀 많이 줄였고 전체적으로도 정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정성평가를 좀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교과 전형의 종합을 40이나 보고 있고요. 그 최저도 이제 당연히 보고 있고요. 수능 최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종합에서는 학업평과 이제 종합평가 면접평이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학업평이 보통 일반적인 종합 전형이고요. 종합평가는 서류형, 면접평은 말 그대로 면접평이 되겠습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10% 생기부를 반영을 하고 정시 비율 자체가 많지 않다. 자, 이제 키포인트가 진로 과목입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처음으로 처음 실험 대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2학년 2학기 때 진로 과목, 과거의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과목들을 전부 다 상대평가를 봐야 합니다. 절대평가를 봤을 때에는 부담이 참 없었거든요. 대부분 A를 받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상대평가를 봐야 하고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과목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대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대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시가 이렇게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시하고 수능만 잘 봐도 대학 잘 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 진로 과목 그러니까 물투와투 생투 상대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면 수능 잘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손해를 안고 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러니 저희는 이 모든 초점을 진로 과목을 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끝까지 했나 이걸 조금 더 많이 바라보게 됐고, 물론 등급은 중요합니다만 많이 희석이 되었죠. 교과는 1등급이 많아짐으로써 사실은 서류랑 세특을 훨씬 더 많이 확인을 할 거고, 학생부 종합은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시는 수능 플러스 이제 정성평가를 변별을 할 거니까 사실 진로 과목에서 등급을 잘 따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 자체도 진로 과목이지 않습니까? 자, 진로 과목도 상대평가입니다. 15 개정에서는 과탐 2 계열은 이제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과학이랑 과탐 5만 잘 준비를 해도 대학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과목 이름들도 과탐 2에서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것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상위권 친구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이 진로 과목을 잘 강의할 수 있는 전담 강사가 필요합니다. 좀 여담이지만 대치동에서도 이 진로 과목을 잘 할 수 있는 강사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부도 안 했겠지만 컨텐츠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원 강사진을 보강을 할 때, 우리 강사진들을 보강을 할 때 이 진로 과목이 무난히 되는 선생님들을 찾느라고 애를 참 많이 먹었고, 다소 높은 강사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모두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파인 과학팀은 이제 진로 과목까지 맡길 수 있는 거의 동탄 내에서 유일한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물리, 생명과학은 저 포함해서 전남 7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라인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저를 포함해서 신수진 선생님, 주수민 선생님, 물리는 성열상 선생님, 신창훈 선생님, 생명은 김영규 선생님, 유일한 선생님이 2학년 1학기 물화생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모두 강의가 가능한 선생님들로 제가 자신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과탐 5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과목 내신 선택까지 모두 되는 최고의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기 전에 강사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셔도 괜찮고, 여기 QR코드를 찍어도 괜찮고, 여기 밑에 어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튜브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도 남겨두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다른 학원처럼 강사를 꽁꽁 숨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영상을 아주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자, 성열상 선생님이고요. 쓴 책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적네요. 열심히 분발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서 구경해 보시고요. 우리 팀장님 신수진 선생님 클릭해서 구경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유인아 선생님, 생명과학을 유파인 본원에 계시는 분을 제가 이제 모셔왔습니다. 성공을 했죠. 역시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클릭해서. 자, 그리고 생명 전문가 김영규 선생님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통합 물리 전문가 신창훈 선생님 역시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 선생님은 기사급 자격증이 무려 5개나 있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선생님이더라고요. 저도 기사 강의를 했었거든요. 화학 분석 기사라고. 그때 그 화학 분석 기사 선생님은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대학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과목이 되게 무겁고 쉽지 않은데 그런 걸 5개나 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고, 굉장히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화학 전문가 주수빈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내준 링크로 보시거나 여기 유튜브 아래쪽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QR코드 찍어서 보시거나,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걸 열심히 광고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 볼지 고민을 하지 않게끔 잘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고는 통합과학 2를 여름방학 때 굳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패스를 하고요. 자, 물리 기본반 기본적으로 컨셉이 뭐냐면 우리 여름방학이 6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8, 9회는 무료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이 한 과목을 모두 완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짧다고 전체 중에서 일부 발췌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 글쎄요. 그러면 그 겨울방학 때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과목을 완성할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렸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드리겠다고 한 이유도 이제 저희를 믿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현장 6회의 비용만 저희가 받고 7, 8, 9회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자료와 함께 나누어 주겠습니다. 방학 안에 한 바퀴를 완성할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물리학 기본반이나 이제 화학 기본반이나 여기 생명과학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거나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플러스 과학 등급이 4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반으로 보통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화를 다 한 친구들, 특히 물리 다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진도인 역학과 에너지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까지 다 했다 그러면 전자계와 양자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학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물질과 에너지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생명과학도 혹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심화반이 우리 메인인데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학과학 등급 팝이 4등급 이하인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의 화성고 친구들은 이 물리학 심화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도 화학 심화반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역학과 에너지까지 다 한 친구들은 역학과 에너지 심화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물질과 에너지도 이제 기본 다 한 친구들은 이 심화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반은 기본반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고 문제 푸는 퀄리티,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저것도 다 안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팀 수업 문의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팀에 맞추는 커리큘럼을 짜서 선생님을 배정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제가 드린 링크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뉴파인 수업은 5번 반복됩니다. 이제 1회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요. 연습장에 필기를 하게 되고, 2회도 복습을 하면서 나만의 말로 이론을 다시 교재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 월요일까지 해야 돼요. 3회독은 문제풀이 과제입니다. 이거는 목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해설까지 해서 저희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사회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7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디딤돌 교실에서 5회독을 하게 됩니다. 화성고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디딤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수업 후에는 진도나 과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로도 나가고요. 카카오 채널로도 나갑니다. 알림장이라고 하는데 매주 발생되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어느 진도로 나갔는지, 숙제가 뭔지, 기타 등등 필요한 자료들 모두 여기 알림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제는 카톡으로 제출해야 증거가 남겠죠. 매주 주간 테스트 실시를 하고요. 7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디딤돌 교실 강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오프라인으로 80명 이상의 친구들이 디딤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습 영상 아주 좋은 화질과 음질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건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과제, 점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관리표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한 친구들은 되게 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자, 실제로 아이들이 쓴 개념 노트입니다. 구경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딤돌 교실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실제로 다시 만나는 건 이제 추후에 7월 중순에서 할 세미나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제 제출한 겁니다. 이것도 구경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